Thinking about you makes me check out on my phone. Ring my phone again. It's you. It's 3 a.m. I think you feel the same. You feel the same, babe. Something in my mind tell me that you are the perfect one. I can't get you out. I will never leave beside my love. 안녕하세요, 와치키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시계는 시티즌의 시계입니다. 시티즌은 가격 대비 성능과 디자인이 좋은, 가성비 좋은 시계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요즘 트렌드에는 못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시계가 작아지고 시계의 케이스가 작아지고 이런 브레이슬릿의 넓이도 줄어들면 더 이뻐 보일 텐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티즌에서도 이전 영상에는 다이버워치에 관련돼서 리뷰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운 좋게 드레스워치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지인의 도움으로 시계를 빌릴 수가 있었고 빌려주신 지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티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본 시계 브랜드라고 하면은 카시오, 세이코, 시티즌 이 세 가지를 쉽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시티즌은 오래됐습니다. 100년이 넘었고 1918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시티즌이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한 것은 1930년도부터라고 합니다. 시티즌의 뜻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품질을 동시에 가진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시티즌만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이코는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티즌이 좀 더 현재 트렌드에 맞게 스터디셀러가 될 만한 제품 라인들을 만들어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2% 부족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미오타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바로 시티즌입니다. 스위스에는 에타와 셀리타가 있다면 일본에는 미오타가 있듯이 인지도가 높은 무브먼트임에도 불구하고 저가 무브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시티즌의 시계들은 대부분 자체 제작이 됩니다. 기술 직원들을 자체적으로 두고 마이스터라는 직함을 주고 있으며 30년 근속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슈퍼마이스터라는 칭호를 주고 있습니다. 시티즌의 고급 라인들 중에 이러한 장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계에 대한 진지한 브랜드의 태도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대중적인 친밀성 덕분에 살아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외적으로 스위스에서 제작되는 하이엔드 라인인 캄파놀라라는 시티즌의 자회사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티즌의 브랜드에는 어떤 브랜드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미국의 브랜드로 흔히 알고 있는 코츠 모델로 유명한 브로바 회사가 있습니다. 브로바 하면은 달나라에 갔던 문워치가 있겠고 빈티지 브로바 데이저스트가 아주 국내에서는 인기가 많죠. 그리고 최근에는 프레드릭 콘스탄트를 인수해서 세계화를 겨냥한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시티즌 하면은 에코드라이브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에코드라이브란 무엇이냐? 광을 통해서 전지를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빛에 다이얼을 노출시켜 놓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죠. 이 빛 전지의 기대 수명은 10년 정도이며 주기적으로 빛을 쐬어주지 않는다면 방전이 돼서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토매틱처럼 오버홀이 필요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을 뿐더러 일반 코츠처럼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전지를 갈아줄 필요가 없다는 아주 극한의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손이 갈 일이 없는 방식이죠. 여담으로 시계 손이 안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드레스워치 시티즌 에코드라이브 실버 AW1236-03A 남자 모델입니다. 한번 그럼 언박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티즌 특유의 그런 에코드라이브를 나타내주고 있는 재활용 로고가 있습니다. 리사이클링 로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환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시티즌을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매해 쌓이는 배터리, 전지로 인해서 환경 파괴가 많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런 태양 전지를 사용하면은 상당히 환경을 보호할 수가 있겠죠. 케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구의 모습이 보여져 있고 케이스는 에코드라이브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케이스를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여기 에코드라이브의 구동 방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본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원통형으로 생겨 있는데요. 상당히 좀 보석감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볍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 시계의 재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티즌의 에코 드라이브 기술이 들어간 시계입니다. 가격은 20만원대 내외고요.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케이스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폴리쉬가 되어 있고, 에코 드라이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다이얼이 정말 안 이뻐요. 왜냐면은 빛을 받아들이도록 적합한 다이얼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빛을 받아들이는 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색감이나 재질 선정이 있어서 제한적인 것을 띱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그대로 실버 다이얼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패턴이죠. 하나는 썬레이처럼 패턴이 적용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약간 인그레이빙, 다이얼에 인그레이빙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나쁘게 보지 않아요. 드레스워치로서 상당히 침착하고 절제되어 있는 디자인을 주고 있고요. 자칫하면은 이런 다이얼 부분에 여백이 많아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변주를 줘서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이스는 40mm입니다. 여러분들 재원을 올려드릴 텐데요. 케이스는 40mm, 케이스 두께는 9mm, 10mm가 안 되고요. 솔라 커츠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이얼 색상은 실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실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가 들어가는 러그의 너비는 21mm입니다. 아주 애매한 홀수 미리인데요. 일반적으로 20mm나 22mm를 사용하는데 줄질할 기회가 있으면 잘 알아보시고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방수는 30m로 생활 방수가 적용되었죠. 일반적인 드레스워치의 방수 능력입니다. 툴워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코 드라이브가 적용되었고, 브레이슬릿은 가죽입니다. 크라운 가드는 없네요. 없습니다. 핸즈나 인덱스를 금색으로 포인트를 줬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 케이스와 동일한 색감을 사용해서 통일감을 주는 것도 어느 정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흔히 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국내 최초로 리뷰를 하는 시티즈 드레스워치 모델입니다. 국내에서는 최초죠. 정말로 정장이나 수트에 포멀한 니트나 이런 여름보다는 가을이나 봄, 겨울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가죽의 질감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은 일반적인 아주 뻑뻑한 가죽이고요. 케이스백 뒷면을 보시면은 에코 드라이브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심플한 백이 아주 이쁩니다. 케이스 옆면을 보실게요. 케이스 옆면은 10mm가 안 되고 아주 얇고, 러그 같은 경우에는 길고 날렵합니다. 그러나 케이스 자체의 둘레가 40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남성분들이 착용하시는데 부담이 전혀 없을 것 같고, 또 수트나 정장, 와이셔츠를 입고 착용하시는데 충분한 얇기가 있기 때문에 아주 불편함 없이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가볍습니다. 아주 가벼워요. 그리고 되게 편해요. 그리고 가죽도 싸구려 가죽 같지가 않아요. 약간 뻑뻑하긴 한데 이게 시계의 헤드 부분이 뜬다거나 막 몸에 안 감긴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세이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알피니스트 리뷰를 했지만 가죽 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버려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가죽의 소재가 진짜 가죽인지 가짜 가죽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20만원대라면은 가짜 가죽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합성 피업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살에 착용감이 정말로 편하고요. 케이스가 40mm인데도 불구하고 제 손목에 여유가 어느 정도 있죠. 되게 심플하고 되게 정숙합니다. 마치 예를 들어 툴 워치들 같은 경우, 다이버 워치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SUV, 지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드레스 워치들은 정말 깔끔한 세단, 약간 임팔라, 말리부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세단, 고급 세단 있잖아요. 얘를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차는 잘 몰라서요. 되게 가볍고, 일단 무브가 에코 드라이브다 보니까 굉장히 가볍고 착용감도 편하고 오랫동안 걱정 없이 쓰실 수가 있겠죠. 글라스는 미네랄 글라스가 들어가서 반사가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파이어 글라스가 적용됐다면 더 좋았을 텐데, 다시 보니까 이 핸즈가 약간 금색이 적용됐네요. 제가 핸즈가 은색이 적용된 줄 알고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핸즈가 금색이네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색 핸즈가 적용됐으면 더 이뻤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확대해서 보니까 실제로 핸즈가 금색이네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너가 그렇다. 그런 것처럼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쁜 디자인의 모델입니다. 칼침 핸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빛이 반사될 수 있도록 접어놓은 게 보이네요. 그리고 초침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 모양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겠고요. 인덱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12시와 6시에 로마 숫자 인덱스가 인상적입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직사각형의 인덱스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이 다이얼을 보면은 썬레이 다이얼이 적용된 것 같으면서도 인덱스에는 인그레이빙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3시 방향에는 날짜창이 있습니다. 정말 가볍고 착용감이 편하다는 거,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건전지나 이런 시간이 안 맞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었습니다. 고급스러움이 배가 되는 느낌이네요. 이런 드레스워치류들은 줄질을 하는 재미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로만손이나 아니면 다니엘 웰링턴, 아니면 도토 시계들처럼 스트랩을 여러 개 구매를 해서 바꿔 끼는 재미도 아주 쏠쏠할 것 같습니다. 이상 워치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및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